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발전된 형태의 브랜드화시킨 차익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실천하시는 분들을 전 주위에서 본 적이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저는 기업을 많이 상대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번 분들의 공통점은 사업 초기에 차익거래로 많은 수익을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1차원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차익거래를 해왔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100원이라는 딱지를 돈으로 사서 10개 이상을 모으면 1000원이 됩니다. 내가 조금 쓰고 난 뒤에 팔려면 이 딱지는 당연히 개당 100원이라는 상품 가치에 다시 되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딱지치기의 승률이 매번 9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의 딱지는 무언가 딱지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내가 딱지를 상대방에게 개당 150원에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그 딱지를 150원에 구매를 합니다. 이 개념은 일반 상품의 본인의 가치를 브랜드화해서 투영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차익거래 구조는 A와 B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200원에 A라는 사이트에서 수주를 해서 100원에 다시 B라는 사이트에 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적인 차익거래 구조 내용입니다. 브랜드화시킨 차익거래를 예로 든다면 A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200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가치를 내가 브랜드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B라는 사람에게 400원 또는 그 이상의 가치로도 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딱지라는 흔한 상품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넣으면 그 가치가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차익거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든 사업은 일반적인 거래 점포 등의 우리가 일상생활 집 주위에서 보는 매장입니다. 이런 매장들은 하루에도 수백 곳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음식점은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사이익의 특수까지 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바로 폐업 식당 정리업체입니다. 이곳저곳 폐업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및 식기류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하여 새로 생기게 될 식당이나 업체에게 되파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코로나 시대에 힘들기는커녕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는 이렇게 차익거래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위와 비슷한 폐업 식당 전문은 아니지만 땡처리 업체는 아실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땡처리 업체를 하는 사장님을 보면서 정말 돈이 많이 벌리시냐고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5명 중 4명은 먹고 살만 합니다 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어서 저 역시도 그냥 먹고 살만 한가 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분과 술자리에서 조금 생소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땡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사장님이셨는데 실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팔리지 않는 물건, 더 이상 구매가 되지 않고 오래된 물건 등을 10분의 1의 가격으로 구매하여 시내 번화가나 시장 주위에 폐업한 건물 1층을 일주일간 임대하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종류별로 나열하여 구매한 가격의 최소 3배 이상으로 판매하여 많은 차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초반부터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힘이 듭니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차익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사업 인사이트를 늘려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당장 실행을 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오프라인보다는 그 리스크의 단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본의 투입 없이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아이템이라도
차익거래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온라인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크몽이나 타린 같은 재능거래 사이트에서 재능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하지만 A 사이트에서 10만원에 의뢰받은 비용을 다른 B 사이트에 5만원의 재능으로 다시 의뢰하여 노력은 1%만 들이고도 50% 이상의 수익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게 다 이런 방식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의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 역으로 의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수한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어떠한 아이템인지에 따라서 내가 명확히 아는 분야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존재해도 내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아이템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를 내적으로 또는 사이트 외적으로 본인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참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사업 구조와는 달리 온라인에서의 사업 구조는 정말 급격히 변화가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게 되겠냐고 하는 생각 역시 이미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되는 분들은 한 가지의 아이템을 던져줘도 되는 방향만 만들어서 실천을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매번 안 되는 방법들만 우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이 안 되는 것도 나는 판매할 수 있다고 자신의 뇌를 세뇌시키는 방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온라인에서 차익거래 쉽지 않다는 건 저 역시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저 역시도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거래라는 개념은 이미 본인 스스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돈으로 연계시켜서 수익화를 달성시키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획화를 시키지 못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차익거래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사업에서의 존재할 리스크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누가 떠먹여주는 건 잠시 달콤한 꿀을 줘서 달래는 것뿐이지 나중에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최초의 돈을 버는 방법인 차익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온라인 브랜드화의 한 부분인 남들이 하면 다 되는데 왜 내가 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면 1%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